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,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.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실장님도 택시 많이 이용하시죠? 예, 저 앞에 참 주의 깊게 들었어요. 저도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려고. 근데 네. 최근 한 1, 2년 보면은 네. 집에 일찍 가요, 밤에. 택시 안 잡혀서. 예, 그냥 이제 안 잡히니까 어. 포기를 하게 되고, 그럼 네. 대중교통 있을 때 가야 되니까 네. 좀 몸에 익은 것 같아요. 그런 제가 들은 습관들이. 최악의 케이스는 1시간을 걸어갔대요. 잡다 도저히 안 네, 됐어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놀다가 가는 거야 일찍 가도 상관없는데 그렇죠. 갑자기 일이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. 문제가 많죠. 네, 좀 심각한 상황이었기 네. 때문에 아무쪼록 좀 원활해졌으면 네. 좋겠습니다. 어제부터 국감 시작됐습니다. 네. 하루 본 소감, 관전평? 뭐 예상대로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국감이라는 게 행정부에 대한 이제 입법부가 이제 견제를 하는 것의 꽃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? 그것보다는 이제 여야의 대립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측면이 물론 있지만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. 현 정부가 출범한 게 5월이지 않습니까? 예. 뭐 장관 들어오고 하면 한 6월부터잖아요. 그렇죠. 지금 10월 초니까 한 3, 4개월이란 말이에요. 음흠. 각 부처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할 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. 6, 7, 8, 9 정도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앞에 이제 타다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건 전 정부 때부터 그렇죠. 이어져 온 거지 이어져 온 않습니까? 거고. 그러니까 부처 막 이렇게 비난하다 보면은 전 정부. 사실은 지난 정부 때 했는데요. 뭐 이러면 할 말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집중이 되는 것이고 아하.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부처 쪽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는 지난 정부 때 일들을 캐고 들어가는 게 많은 거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정책 국감보다 오히려 좀 정쟁으로 보이는 이 부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제가 거군요. 그랬고 뭐 오늘도 예견된 게 어제 밤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아무래도 이게 압박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맞불 작전이기도 하겠죠. 또 팩트기도 하니까 김정숙 여사의 이제 해외 나갔던 거 이야기 어제 밤에 나왔던데 오늘 문체위 같은 데서 이건 더 커질 것 같아요.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한 네. 거 인도 총리가 요청해서 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측에서 초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그렇죠. 말씀하시는 요청은 거예요? 있었지만은 그 요청이 요청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갔다. 뭐 그런 이런 것 거죠. 같은 것이 예. 오늘 커질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게 새 정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정부부터 걸쳐져 있는 것이 많다 네. 보니 이게 좀 더 정쟁 국감으로 가는 면이 있다. 끝까지 이럴까요? 뭐 아마도 끝까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지금 뭐 어제 또 되게 큰 뉴스 밤에 보면은 인터넷상에서는 강릉에 무슨 일이지? 큰 화염이 났는데 오늘 새벽에 엠바고 해제돼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? 예. 한미연합훈련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다. 대응 미사일. 지금 안보 국면 심각해지는 거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가 뭐 핵을 쏘니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현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? 알겠습니다. 국감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지율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. 네. 지지율 얘기. 한국갤럽 또 리얼미터 조사들 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뚝 떨어졌습니다. 그렇죠. 한국갤럽은 24% 최저치 기록. 리얼미터는 31점 몇 %. 그러니까 30%선 간신히 지켰어요.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안 좋죠.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머릿속으로 선을 그어 보시면요. X축하고 Y축이 있어요. X축은 옳다 그르다. 가치의 측면이고 Y축은 잘한다 못한다. 미운 놈인데 계속 쟤는 똑똑하고 일은 잘해.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들이 있을 수가 그렇죠. 있는 거잖아요. 지금 현 정부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한다 못한다 차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빠지는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가 볼 땐 잘한다 못한다에 못하는 걸 메꿔야 되는 건데 옳다 그르다로 자꾸 대응을 하려고 한다. 전 정부는 뭐 안 그러지 않았냐. 우리 뜻은 그렇지 않고 의도는 그렇지 않다. 그게 그러니까 쉽게 잘 안 통할 거예요. 하지만은 뭐 당장은 옳다 그르다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이제 뭐 이른바 사정 작업 같은 것도 그 차원인 거죠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. 그래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죠? 잘한다 못한다에 대해 가지고 그 백조가
발이 이제 수면 아래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? 겉으로는 우아한데. 그렇죠. 겉으로는 이제 가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실무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끌어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눈에 뭐 잘 안 보이니까 뭐 하고 있겠죠.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고. 아니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좀 갑툭튀처럼 나온 정부조직법 네. 개편이에요. 그러니까 저 취임 초기에 뭐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이미 냈으니까 취임 초기에 그런 것들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10월 들어서서 갑툭튀처럼 좀 근데 나온 이건 경향이 이런 있는데. 면은 있는 네. 거예요. 우리가 딴 거에 가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갑툭튀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옛날에는 이제 대선이 12월에 있고 2월에 정부 출범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번 3월 대선이고 5월이잖아요. 그럼 정기국회 때 올리는 건 맞고 또 인수위 때도 여가부 폐지하겠다 뭐 이민청, 동포청 뭐 예, 이런 거는 뭐 재외동포청.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워낙 딴 것 때문에 가려져 있었고 이번 정기국회 때 올리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좀 정쟁적인 걸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네. 이런 국면 전환은 나쁜 거는 아니다. 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서 이란도 요건 괜찮다. 한다면은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것이고 필요성에 예. 대한 것이고 예. 조금 한 발 나가면요. 이거에서는 여야가 말 그대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주고받기를 저는. 어떻게 해요? 자, 정부 주고받기라는 조직 게 개편이? 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겠죠. 예컨대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절대 안 된다라고 할 걸로 짐작이 되죠. 그쪽 입장이더라고요. 하지만 네. 뭐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이민청, 동포청 이런 것은 필요하다. 근데 이런 기능을 넣어라.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야.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아니 지지층한테 여가부는 우리가 폐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하도 반대하니까 뭐 안 된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주고받기의 장이 열리는 거고 또 연동돼서 가는 것이 지금은 되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보는데 전 좀 높아질 걸로 보이는 게 이 정치개혁 법안들에 대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때 되면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많죠. 뭐 개헌이다, 선거구제 개편이다, 그렇죠. 여러 가지 뭐 네. 또 그 소리냐 하실 텐데 총선을 앞두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, 특히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위성정당이라는 게 생긴 게 예. 그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에서 비례율을 높여야 된다. 헌재는 그까지만 말한 겁니다. 그렇죠. 거기서 여야는 동의했는데 그렇죠. 그 대안으로 이렇게 뭡니까? 비례대표는 따로 정당들한테 갈 수 있게 했는데 그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꼼수죠. 꼼수를 해서 문제가 된 거지 네. 않습니까?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좀 장이 열릴 수가 있다. 그리고 하나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요. 예. 이 선거법이나 이런 거 개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서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겠죠. 우리가 아무리 말은 뭐 정의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누가 나는 불리하고 너는 유리한 걸 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지금 현재 네. 2년 후 총선을 보면은 다들 불안하거든요. 양쪽이 다 불안해요. 그렇죠. 여당은 여당대로 불안하고 지지율 자꾸 낮으니까 어허. 야당 지금이야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이게 상황이 보면 중도층 확장도 못 하고 있고 이 불안한데 이 불안할 때는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. 한쪽이 사실은. 쭉 올라 있으면 그럼요. 쉽지 절대 않은데 그러면 룰 지금 협정이 안 됩니다. 양쪽 중에 어디도 쭉 올라가는 쪽이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역대로 총선이란 게 제가 방송 대기하면서 조금 메모를 해봤는데 예. 총선 판가름 나는 게 보통 한 2달 전쯤에 확 기울여져요. 무슨 이야기냐면은 2012년 총선 같은 경우에 야당이 좀 우세할 걸로 보였었는데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그때 여당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. 이명박 정부 그렇죠. 말 때. 네. 지금 비대위 이야기 나오면서 옛날에 홍준표 체제가 무너질 때도 했는데 왜 이제는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라고 할 정도로 지도부 확 무너졌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박근혜 비대위가 올라오고 중도화 전략을 하면서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. 그게 그렇죠. 총선 불과 한 2-3달 앞이고요. 네. 2016년에도 그때 야당이 이제 사실은 처음엔 괜찮다가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갈라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야당 분열로 폭망이다 했는데 옥새 파동 나고 여당 내홍 나고 하면서 분위기가 확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. 예.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걸로 해서 연말 때 되게 오히려 여당이 안 좋고 예. 안 좋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면서
야당이 다시 통합해가 분위기 좋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비춰 보면은 음. 총선의 분위기가 확 감지되는 거는 2024년 한 초부터일 거예요. 아직은 모른다. 그렇죠. 아. 모를 때 아, 예. 해놓으면은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. 정치 그때 개혁. 가가지고 예.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이 불리해 보이는데 이때 룰 정하자라고 하면 바꾸려고 합니까? 말 되네요. 네.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판이 벌어져야 그렇죠. 된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든 야든 간에 뭔가 좀 생산적인 걸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맞아요. 있어요. 국민들 네. 답답해요. 예. 지금 상황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. 그렇죠. 뭐 진영을 떠나서. 자, 이런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발칵 월요일부터 뒤집혔죠. 네. 오늘도 지금 민주당 피켓 시위한다 그러고 국민 저항 운동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무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황이냐. 조선왕조실록 때도 무례하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왔다.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새. 말이 다르고 다른데 네. 첫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아, 무례가 아니라 예, 무리요. 무리하다. 아니 민주당이 아니고 이거는 문재인 그쵸,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딱한 대통령이 말이죠. 이야기하니까 요렇게 거기 딱 말해라면서. 따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무리하다 정도였으면 그냥 좀 무리한 거 아니야라고 했을 수 있는데 무례하다는 거는 이제 예의가 아니다. 이제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합법 불법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면 그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무례도 예의가 없어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지지층은 공감하겠지만은 뭐 감사원 발표를 보면 아니 4번이나 보냈다는데 역대 대통령들한테 2명은 답하고 2명은 답 안 했다는데 네. 보낸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인가? 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종결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. 서해 감사에. 예, 그러니까 뭐 서면 질의를 했는데 네.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왔는데 우린 더 이상 방법이 없다. 그리고 어. 이렇게 종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풀리네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양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민주당에서는 비속어 논란으로 국면이 계속 이렇게 좀 수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국면 전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. 전 두 가지를 보는 게요.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면 전환하라고 이거 키우는 거 아니야. 서로 그러고 그러니까 있어요. 여권 입장에서 뭔가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어요. 네. 근데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 어제 그제부터 나온 건 아니고 사실상 정치적 의도 내지는 이제 뭔가가 있다면은 이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.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예. 그런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김정숙 여사 건 나오면 오늘 이제 문체위 같은 데 되게 공방이 될 텐데 예. 이걸 그러면은 자,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죠.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대답하지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차원인데 그게 또 이제 무례하다. 여사님한테도 또 이렇게 무례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싸움이 되는 거죠. 정치 감사라고 보세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 모든 거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모든 건 정치 감사입니다. 정치라는 게 상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나의 지지율을 높이는 거가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감사원이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. 감사원이 저 국정감사 이야기하죠. 그 감사 말고 감사원.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원의 감사.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감사원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무게를 실을 것이냐라는 거는 판단인 거죠. 그게 뭐 이른바 정무적 판단일 수도 있고 정책적 판단일 수도 있고 그걸 누군가는 정치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가 정치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. 근데 감사원에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건 맞는 거죠. 정치 감사냐 아니냐를 윤태곤 실장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. 의미가 없다는 적어도 거죠. 요걸로 요 사안으로 비속어 논란에서 국면이 바뀐 건 맞죠.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. 엊그제부터 나온 건 아니고 차곡차곡 나오고 예. 있었던 거라는 면.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. 이게 하던 거 한 거다. 지난주부터 한 게 아니라 쭉 하고 있었다라는 거니까. 알겠습니다. 이제 지지율 그러면 지지율 이야기에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도 좀 지지율로 해보자면 이 지지율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끊어야죠.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?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측면입니다. 자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지율이 낮죠. 예. 지지율이 낮으니까 또 막 공격하기도 사실 편해요.
그리고 방어하는 쪽은 좀 위축이 돼요. 음흠. 공격이 자꾸 들어오니까 지지율이 또 낮아져요. 예. 이게 고리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볼 때는 악순환의 고리가. 그렇죠.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그러면 공격을 못하게 막자. 음. 뭐 언론의 문제다. 저는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아.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.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그 문제는 공격했을 때 방어력, 꼬투리가 안 잡히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은 그 일 잘하고 예전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득점보다 실점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똑같이 두 달, 세 달만 다시 이야기하네요. 그러네요. 근데 지금 이건 반복되는 철칙이에요. 사실은 수비가 튼튼해야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지. 예. 공격하려고 하면은 수비가 비어가지고 골 먹고 하는 건 축구, 야구, 정치 다 마찬가지입니다. 끝나기 전에 하나만 여쭐게요. 그 정운천 의원이 어제 또 국감장에서 휴대폰으로 골프 약속 잡다가 저기서 보고하고 있는데 골프 약속 잡다가 딱 걸렸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 왜 자꾸 이렇게 걸립니까? 그러게요. 이게 그냥 아무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 같은 걸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. 네. 학교가 들어갈 때 네. 교실 앞에다가 그 휴대폰 수거하고 수업 끝나면 주는데 맞아요. 의원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. 뭐 여고 야구 할 거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. 들키지나 좀 마시지. 그러게 국민들 말이에요.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. 민망하죠. 네. 예.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